대통령 선거일이었던 지난달 3일. 보안업체 직원 장모 씨가 CCTV 수리 요청을 받고 한 재활용 업체로 출동했습니다. CCTV가 설치된 곳은 지상 6m 높이. 그런데 장 씨가 작업을 위해 올라탄 것은 높은 곳 작업에 쓰이는 정식 장비가 아닌 이 업체에 있던 포클레인 버킷이었습니다. 위태롭게 작업을 이어가던 순간 버킷이 분리되면서 그대로 추락했습니다. 머리를 크게 다친 장 씨는 혼수 상태에 빠졌고 얼마 뒤 숨을 거뒀습니다. 거기 빨리 해달라니까 현장에서 어쩔 수 없이 또 거기 또 누구 있으니까 잘하시고 마침 그날 이제 대선 날이었고 또 다들 시험 보고 하니까 뭐 불만이 생기니까 막. 석 달 전 서울 신림동의 한 오피스텔 기계식 주차장. 주차장 안에서 CCTV를 설치하던 58살 허정 씨가 8.5m 아래 주차장 바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고 당시 허 씨는 장 씨와 마찬가지로 ADT 캡스라고 적힌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국내 최초의 보안 경비 업체로 50년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캡스. 그런데 이 회사에서 지난 4월 이후 3명의 노동자가 이렇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처구니없잖아. 안녕을 책임지는 안전보안회사라고요. 안전 시스템을 팔아먹으면서 보안, 안전, 돈을 버는 회사 아닙니까? 근데 그런 회사에서 정작 자기네 근로자 생명을 보살피지 않는. 한 유명 보안업체에서 노동자들이 잇따라 사망하고 있는 실태, 그리고 그 원인을 추적했습니다. 임명찬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임 기자, 지난 4월부터 2달여 만에 3명의 노동자가 숨졌다.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안업체 캡스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지금은 SK쉴더스로 사명이 바뀐 국내 2위 보안업체에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고객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준다는 회사에서 정작 직원들의 안전은 지키지 못하고 있는 셈인데요. 이들의 안타까운 죽음, 그 이면을 취재했습니다. 장 씨의 추락 사고가 발생했던 경남 사천의 한 폐목재 재활용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건물 입구에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고 그 뒤로 장 씨가 CCTV 수리를 위해 올라탔던 것으로 보이는 포클레인이 보입니다. 업체 관계자들에게 장 씨가 왜 포클레인 버킷에 올라타게 된 건지 물었습니다. 장 씨가 근무했던 SK쉴더스 진주지사에서도 자세한 경위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포크레인을 왜 타신 거예요? 원래는 굳이 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노사가 후보 주의들도 여기서 그런 거 아닌데 현장에서 또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스트레이트가 확보한 SK쉴더스의 내부 작업 지침. CCTV 같은 장비가 3m 이상 높이에 있으면 사다리 작업을 금지하고 협력업체, 즉 공사팀에 이관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장 씨가 작업했던 CCTV가 6m 높이였으니 지침에 따르면 공사팀에 넘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장 씨는 왜 자신이 직접, 그것도 고공작업 차량이 아닌 포클레인 버킷에 올라탄 것일까? 동료 직원들은 공사팀에 이관하려고 해도 회사에서 추가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잘 승인해주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웬만한 거 공사비 승인 잘 안 해주고 회사에서. 그게 또 다시 저희들한테 너무 사다리 차로 들어갈 비용이어야 되는데 비용이 많다고 사다리 차를 없애버리고. 승인을 안 해준다는 이유로 그냥 기다리기도 어렵습니다. 수리가 늦어지면 고객의 민원이 들어오고 이 민원은 곧 인사고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거부를 하지만 고객은 당장 해달라고 하는 하지 않으면 해약한다는 그게 이제 고객센터를 통해서 이제 불만 접수 레벨 1, 2, 3가 있는데 그런 레벨 1, 2, 3가 접수가 되면은 결국에는 인사평가로 들어갑니다. 실제 SK쉴더스 현장 직원들의 인사평가는 출동 지연율, AS 접수 비율, 고객 만족도 등에 따라 등급을 매기는데
이 중 편차가 큰 고객 만족도를 무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제 잘못은 아니잖아요. 못하는 게. 근데 그 불만을 서비스 만족도라는 그 조사로 표출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점수에 대한 그 불이익도 제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회사에 얘기해서 제외를 해달라 해도 안 해줘요. 포크레인을 타면 인사 고가는 급여 수준과도 직결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만족도가 더 되면은 일차적으로 돈에도 문제되는 거고 평가가 안 좋으면은 진짜 저들한테는 여고 내려와서 왜 안 좋냐고 관리 안 하냐고 이렇게 나오게 하죠. 따라서 CCTV 고장 민원이 들어오면 높은 곳에서 작업해야 하더라도 일단 포클레인이나 지게차 등에 올라타 급하게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사실 제가 팀장이거든요. 얼마 전에도 팀원 지원을 갔는데 지게차를 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팀원이 탄다고 했는데 그냥 제가 타자 했어요. 어쩔 수 없이. 현장 직원들이 고객 민원 해결을 위해 자신의 안전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입니다. 그 정도 일은 스스로 처리하는 게 맞지라고 하는 그런 관행이, 나쁜 관행이 형성돼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건 제도적 요인 때문에 만들어진 거고 그 관행은 그 SK쉴더스 회사가 사실 조장하고 있었던 거다. 조직 평가 시스템 속에서, 조직 문화 속에서. 기계식 주차장에서 CCTV를 설치하다 추락해 숨진 고 허정 씨. 사고 당일 현장 CCTV 사진입니다. ADT 캡스라고 쓰인 조끼를 입고 작업하는 허 씨의 모습이 보입니다. 곧이어 기계식 주차장 안에서 작업을 이어갑니다. 14분 뒤, 한 여성이 차량 호출 버튼을 누릅니다. 작업자가 안에 들어가 있는 줄 모르고 차를 내리기 위해 기계를 작동시킨 겁니다. 주차장 문이 열리자 허 씨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호출한 검은 차량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허 씨는 그렇게 약 8.5m 아래인 주차장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발견된 시각은 저녁 8시 40분경. 사고가 발생한 지 약 5시간 40분이나 지난 후였습니다. 사람이 없어졌는데 5시간 동안 못 찾았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냥 방치를 해놓은 거죠. 퇴근 시간 돼서 안 나타나니까 그때서부터 부랴부랴 이제 찾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SK쉴더스의 하청업체 공사팀 소속이었던 허 씨가 위험한 작업을 하던 당시 주차장 밖에는 작업 중임을 알리는 그 어떤 안내 문구도 없었고 기계식 리프트의 작동을 중단하지도 않았습니다. 2인 1조 출동 원칙을 지켰다면, 동료가 밖에 서 있기만 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습니다. 그걸 방치를 한 거죠. 동생은 그 안에 들어간 순간 이미 사망선고가 내린 거예요. 자기네 자체적도 안전을 소홀히 하면서 어떻게 남의 안전을 할 수가 있어요. 스트레이트가 확보한 SK쉴더스와 하청업체 직원 간의 통화 녹취. 하청업체에서 작업량이 많다고 하자 SK쉴더스 측에서 2인 1조를 지킬 필요 없이 단독 작업할 것을 지시한 정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노라팀이 이거 다 어떻게 하냐 못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나눠서 가세요 라고 했대. 그게 녹취 기록이 남아있어가지고 그 자재관리가 나눠서 가세요 이렇게 했는데 실제 SK쉴더스 직원도 평소 하청업체 직원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해왔다고 말합니다. 허 씨가 속한 하청업체는 인력을 보내면서 수수료를 받는 사실상 인력 파견업체 역할일 뿐 모든 관리 감독은 SK쉴더스 측이 직접 했다는 겁니다. 협력업체 그쪽으로 출근합니다. 아침에 이제 공사 리스트를 쭉 받고 자재 관리들이 넌 어디 가고 넌 어디 가라고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SK쉴더스는 고 허정 씨의 사망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면서도 하청업체 작업에 대해 지시하거나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 기본적인 안전수칙마저 외면하고 하청업체의 위험을 떠넘겼다는 의혹. 반드시 수사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전형적인 고용 회피죠. 경비 절감 자원이고 직접 작업에서 자기들이 고용해서 특히 위험 작업을 하다 보면은 거기에 대한 안전보건 비용이 많이 책정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또 업무 지휘는 다 하고 책임만 협력업체에 전가하는. 그리고 지난달 6일 잦은 야근과 연장 근무로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해왔던 40대 남자 직원이 뇌출혈로 쓰러져 숨졌습니다. 지난 4월 이후에만 3번째 죽음이었습니다. 이런 방식의 사업 운영은 용납될 수 없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분명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고, 그래서 안전보건 개선 계획, 안전보건 진단 명령, 특별 감독 이와 같은 부분들이 제대로 진행돼야 되고. 잇따른 노동자들의 죽음 뒤엔 안전을 소홀히 하는 관행이 있었고, 더 근본적으로는 비용 절감, 그러니까 돈을 우선시하는 문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의심이 강하게 드는 이유는 현재 SK쉴더스가 권고사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경영 상태가 특별히 어려운 것도 아닌데 권고사직을 하는 것도 의아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상 강제 퇴출 시나리오에 가까웠습니다. SK쉴더스 수도권 지사에서 영업직으로 근무하는 김병민 씨. 지난 6월 초 권고사직 대상자란 통보를 받았습니다. 업무 실적 우수상 등 회사 표창만 8번을 받았고 영업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도 매달 받았던 터라 권고사직 대상이란 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6개월을 위로금을 줄 테니까 나가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왜 권고사직 대상자로 선택이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나도 모른다. 회사에서 내려온 거다. 직군 가릴 것 없이 입사한 지 몇 년 안 된 30대 직원들에게도 권고사직 통보가 내려졌습니다. 육아휴직 중인 직원들이 다수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저희 본부 내에서는 거의 한 10명을 대상자로 선정을 했다고 하면 한 8명은 육아휴직자로 선정을 해놨어요. 이렇게 권고사직이 시행된 이후 회사를 떠난 직원만 100여 명. 거절하고 남은 직원들에겐 역량 향상이란 이름의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스트레이트는 교육 자료를 확보해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현재의 나 돌아보기, 변화가 일어나는 3단계 프로세스, 조직 심리학자 버크만의 관계 요소 등 업무 역량 향상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면서도 전문적이고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게다가 마치 반성문을 쓰듯 교육을 받고 성찰한 점에 대해 매일 1000자씩 써서 제출해야 했고 특히 교육 마지막 날에는 7000자 분량의 서술 시험까지 봐야 했습니다. 너무 어렵더라고요. 보완하시는 분들이 그 직무와 무슨 관련이 있다고 저렇게 전문적인 영역을 왜 공부를 해야 되며 거기에 대해서 왜 또 시험을 치야 되고 그건 거의 사실상 직장 내 괴롭힘 정도의 수준에 해당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마치 짜여진 각본처럼 시험 결과는 대부분 낙제였습니다. 우리한테 실적을 줘도 달성을 해도 결국은 이제 탈락이에요, 탈락. 우리는 그게 답이 보이거든요. 교육도 전부 다 A, B, C, D라고 해놓고 전부 다 C부터 탈락이니까 다 C예요. 모든 사람들이. 사실상 강제 퇴출 프로그램이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SK쉴더스 측은 퇴직을 유도하거나 불이익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고 구조조정을 전제로 한 권고사직은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과연 그럴까? 스트레이트가 확보한 SK쉴더스 내부 문건입니다. 프로젝트의 목적을 인력 정예화 방안 도출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전사 인력의 약 5%인 363명을 대상으로 하고 이 중 50%에 대해 리플레이스먼트, 즉 대체 가능성이 있다고 돼 있습니다. 권고사직 거부자에 대해서는 압박 교육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1차, 2차, 3차 권고사직을 시행하고 끝까지 남아있는 직원은 징계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문건의 계획은 사실상 강제 퇴출 시나리오에 가깝다는 지적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이제 퇴출 시나리오네요. 되게 보면은
퇴출 압박 차원에서 결국은 징계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리고 징계를 쌓아가지고 결국은 징계 해고까지 가는 거죠. 그랬을 때의 사유를 만드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SK 쉴더스는 또 이 프로젝트의 우려사항으로 노조와의 마찰을 꼽으면서 회사 내에 있는 세계 노동조합 위원장들의 성향 분석까지 꼼꼼하게 적어놨습니다. 노조의 성향이 불성한다는 게 아니라 그 노조 블랙리스트와 비슷하게 심각한 어떤 인권 침해 문제도 발생하고 그다음에 부당 노동 행위에도 해당될 수 있고요. 예, 심각한 노사관계 법률 위반에 다 걸려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SK 쉴더스의 지난해 매출은 전년 대비 7% 성장해 2조 원을 넘어섰고 영업이익 역시 1,410억 원으로 3배가량 성장했습니다. 당기 순이익도 1,209억 원으로 흑자 전환하는 등 실적도 크게 상승했습니다. 경영 상태가 나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좋아지고 있는데도 왜 구조조정에 가까운 권고사직을 밀어붙일까? 지난 1971년 한국보안공사로 설립된 이후 업계에서 최상위의 자리를 지켜왔던 중견기업. 신고한다! 안전이 필요한 어느 곳이나 빠르고 든든하게 고객의 절대 안전을 지키도록 캡스 이정재 명 받았습니다. 지난 2018년 SK그룹에 인수되면서 SK 쉴더스로 이름이 바뀐 데 이어 2년 전 스웨덴 발렌베리 가문이 운영하는 EQT 사모펀드로 넘어갔습니다. 직원들은 이때부터 비용 절감 압박이 커졌다고 말합니다. 많이 심한 에이스 자재 비용까지 줄이는 사람들이거든요. EQT라는 사람들이. 이제 저희 지사에서 피부로 느끼는 거는 사모펀드 회사 하면은 오징어 쥐어 짜듯이 엄청 쥐어 짜가지고 그것을 이유는 이제 극대화해서 다시 또 되판다.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기업을 인수하고 이른 시일 내에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극단적인 비용 절감이나 구조조정을 시도한다. 사모펀드들이 국내 기업들을 인수한 뒤 자주 볼 수 있는 모습들입니다. 이에 대해 SK 쉴더스는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한 구조조정을 시행한 바 없고 EQT가 주주로 참여한 이후 신규 인력 채용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기관 전용 사모펀드 수는 1,137개, 약정액은 153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단기간에 최대의 이익을 추구하는 극단적인 자본 논리 속에 직업적 안정성은 물론 노동자들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체계라면 이렇게 무리한 방법을 쓸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단기 수익성만 추구하는 사모펀드가 지배구조인 속성이 이런 요소를 부추겼다라고 볼 수 있겠죠.